사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죠? 예, 지혜 디렉터 윤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날씨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굉장히 더웠죠?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물 많이 드시고 덥지만 아자아자 더우니까 좋네 아시죠? 예, 그래서 더우니까 좋네 막 외치시면서 이 더운 날씨를 조금 지내시면 주말에는 좀 시원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하여튼 하루하루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이제 학원입니다. 예, 학원 많이 사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빅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 정직,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 정직. 빅데이터가 도대체 정직을 어떤 식으로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즐거웠습니다. 오래전부터 친하던 친구들과 즐거운 MT를 갔습니다. 다들 이제 늙었죠. 예. 뭐 늙었다기보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아이들이 참 많이 컸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사람도 있었고 아들이 군대를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형이고요.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10살 정도 많은 형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참 유치부 때 봤었는데, 그러니까 안 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참 나이 많은 형들이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막내는 들어가서 아들 재우면서 잤거든요. 근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원래 이제 교회를 다니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예. 강원도 평창으로 갔었는데요. 밤에 별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가 살던 그 시골에서 어디든지 별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좋은 곳에 가야만 별을 볼 수 있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별도 보고 또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저녁에도 고기 먹고 아침에도 또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 그 SBS에서 이제 박찬호 선수하고 그리고 혜민 스님 그리고 차인표 씨가 이제 여행할 때 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들 뭐 40이 다 넘었었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저렇게 40이 다 넘은 사람들도 대학생들처럼 MT를 가면 참 좋구나. 밤새 이야기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참 웃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야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MT를 하면서 정말 참 우리가 대학생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랑 너무 더워지기 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더워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MT를 가시면 좋은 추억 하나가 여러분들 삶에 아마 이렇게 하나가 쌓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의미 있는 삶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같이 MT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래 안 가도 되고 멀리 안 가도 되고요. 1박 하면서 그냥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원인데요. 학원은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 사실 이게 뭐 만만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직과 거짓이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밀접한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성악설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된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비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탈진 곳에 돌이나 공을 이렇게 세워두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발로 딱 잡고 있지 않는 한은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인간은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겁니까? 정직이 아니라 거짓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짓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냥 가만둘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이 끝을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근본을 보는 건데, 근본을 보는 게 뭔가? 그 결말을 생각해 보는 것이 결국은 근본을 보는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인생의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면 인생의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끝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이로울까, 아니면 거짓된 삶을 살면 이로울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죽을 때, 그래, 나도 참 잘 살았어, 하나님 저 그래도 목사로 괜찮게 살았죠? 이렇게 말을 하려면 뭘? 정직을 택하는 쪽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맨 끝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이런 거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소대가 갑니다. 그렇죠? 한 15명 정도가 가서 그 라이언 일병만 구하고 나머지 소대원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언 일병이 이제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목숨을 헛되게 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다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이 라이언 일병이 그 자기를 구해준 그 배역이 이제 탐 행커스가 했던 대위의 무덤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동안 그게 자기 마음속에 짐이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짐으로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또 내가 죽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남길 건가. 아무래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후회를 줄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간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뭐 정직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제 책에서 정직을 형이상학적으로 뭐 어떻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뭐 거짓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고, 실제 정직이 뭘까? 정직한 삶을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정직과 거짓은 형이상학이라기보다 그냥 현상론입니다. 현상론으로 볼 때 저는 정직을 부지런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게으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살 때 부지런함이라는 연료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된 삶을 살 때는 이 게으름이 원동력이 됐다 하고 저는 본 것입니다. 자, 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바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빠, 바람개비가 뭐야? 아빠,
젓가락이 뭐야? 아빠, 소방차는 어떻게 그려? 우리 막내가 저에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예, 제가 아마도 소방차를 한 50번은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처음 그리듯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다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바람개비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 5살짜리가 바람개비의 원리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바람개비 봤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걸 다 대답해 주려면 어떨까요? 극단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귀찮음을 다 던져버리고 굉장한 성실함으로 대답해 주어야 되고, 소방차를 50분 그리려면, 똑같은 소방차를 계속 그리려면 상당한 성실함,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해, 아빠는 바람개비가 뭔지 몰라. 아빠는 젓가락이 뭔지 모르는데 소방차가 뭐야? 아빠는 몰라. 여러분, 아빠가 바람개비 모를 리 있습니까? 소방차 젓가락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어갈 말이 없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굉장히 손쉽습니다. 귀찮은 일을 모두 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아파서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의사입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이 모든 귀찮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들이 옵니까? 뭐 보험을 들어라, 핸드폰을 바꿔라, 계속 좋은 것들을 권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다 일일이 답변을 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거절당하는 게 힘들까,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답변을 말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막무가내로 막 합니다.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끊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손쉽습니까? 진짜 업무 중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귀찮아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일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더 이상 뭐 말을 이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부지런하게 대답을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굉장히 좋고, 또 특히 이렇게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TV에 그 썰전에 강용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청탁 같은 게 들어오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뭡니까? 거절이죠.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죠? 무례하지도 않고, 거절도 아니고 살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거짓말을 잘 관찰해 보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발생하고, 또 게으름이 원인이 돼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려고 할 때는 뭡니까? 매우 부지런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찰해 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거짓말의 끝입니다. 거짓말의 끝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솝우와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양치기 소년이죠. 예, 재미삼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예, 참 신나죠. 뭐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막 움직입니다. 막 와, 그렇게까지 잘 반응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납니다. 저희는 가만히 게으르게 뭐 남들의 분주함을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진짜 늑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정말 막 에너지를 다하면서 하는데 뭐죠?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자기만 아주 분주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종말입니다. 굉장히 분주해지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앞쪽에 두 번은 에너지가 들지 않았지만 그 들지 않은 모든 에너지를 다 소멸시킬 만큼 마지막에는 정말 놀라운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의 결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양치기가 양을 다 잃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그 자신의 재산인 이 양을 한 마리씩 채우려면 아주 오랜 기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죠. 만약 남의 양을 돌보아준 이 양치기였다면 아마 이 사람은 감옥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힘든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주 처참한 거짓말의 결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짓말의 결말을 잊고 삽니다.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잘 모를까요? 이렇게 처참한데, 이렇게 놀라운 파급력이 있는데 왜 모를까요? 자, 거짓말은 잘 들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엄청난 거짓말의 결말을 잊고 사는 것이죠. 자, 양치기 소년의 경우도 실제로 사람들은 두 번이나 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치기 소년은 자신의 거짓말의 종말을 인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냥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한 10번 중에 8번은 거짓말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만 들키고 나머지는 뭐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요? 알면서도 쏟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들키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거짓말한 본인에게, 들키지 않은 것이 거짓말한 본인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악영향일까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거짓의 쓰디쓴 결말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나쁜 거짓말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내 몸에 나쁜 습관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습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거짓말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이루어질 때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너 먹었지? 아니, 안 먹었는데.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가 이거 먹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안 먹었는데 라고 어떤 계획을 하고 막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거짓말이 탁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그것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습관으로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떤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 책임지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거짓말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은 실력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게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실력인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때문에 실력을 쌓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상황만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간순간 실력을 쌓지 않고 거짓말로 뭔가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용주가 금방 알아냅니다. 왜 그렇죠? 아니 고용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효율을 내야 되는데 효율이 동반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선사업가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더 성실한 사람한테 돈을 주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은 실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부지런함에서 쌓아지는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 2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공익 광고의 내용입니다. 이제 좌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공익 광고 문구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는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상원의원 선거에도 낙선했으며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서명했다. 자,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뛰고 에너지가 솟는 것을 느낍니다.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이브라함 링컨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고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막대한 자원이 있는 남부군을 이겨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 재선까지 성공해서 2번 연임을 하게 됩니다. 상징적으로나마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성공의 원천은 어디였을까요? 저는 이것을 정직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실력의 원천이 정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이 진짜 실력이 좋습니다. 그걸 알려면 2013년도 제가 좋아하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 감독이 만든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의 대화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링컨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링컨이 그 모든 법률가들과 변호사들의 이야기에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잠이 올 겁니다. 링컨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그게 한글 자막으로 봐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만큼 똑똑합니다, 링컨이. 근데 제가 볼 때 이 링컨의 이런 놀라운 실력이 정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링컨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6센트 일화입니다. 여러분, 6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옛날 돈이지만 지금 돈으로 생각해보면 한 6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가게에서 앤디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링컨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링컨이 6센트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게를 마치고 그 집에 달려가서 그 6센트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앤디라는 할머니는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다음에 오면 그 돈을 챙겨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날 밤에 그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링컨을 만든 실력이라는 겁니다. 정직의 힘이죠. 여러분, 이 정직함을 그냥 600원 꿀꺽할 수도 있었지만 이 정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곤함과 귀찮음과 부지런함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이 만들어내는, 부지런함이 만들어내는 실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주의원 선거에서도 재미난 일을 하는데요. 링컨은 그 이제 당에서 $200의 선거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쓰고 나서 다시 당에 다시 돌려주었는데 그 돈이 $200를 받았는데 $199 25센트를 돌려줬습니다. 그 75센트는 같이 선거 운동한 사람에게 음료수를 하나 사줬거든요. 이제 그 돈을 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줬습니다. 그때 당에서 링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놈 참 찌질하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무서운데? 대단한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거는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내 것을 맡겨도 돼. 이게 신뢰거든요. 이것보다 큰 실력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실력이 아마도 에이브라함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원천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잠언이라는 지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망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잠언이라는 지에서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를 산출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쭉 추적 조사를 해보니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고 거짓된 사람은 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빅데이터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10번 했다가 2번만 들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래라든지 직장 업무를 할 때 2번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2번이 과연 작은 일일까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결국 확률적으로는 거짓말이 들킬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 들킨다면 그때는 100%의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작은 일에만 그렇게 좀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강의했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 했습니까?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은 뭐죠? 의지와 이성을 다 뛰어넘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는 게 뭐죠? 습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짓말하는 습관은 가장 중요한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그 습관은 제일 무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굳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벌하지 않아도 그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이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직한 사람의 결말과 거짓말하는 사람의 결말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일이 많은지, 어떤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제 경험으로는 정직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손해보게 한 사람, 그 손해를 입힌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매장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린 반드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정직한 일을 해.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 여러분, 그 정직한 사람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정직한 사람이 약간 까칠해도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을 선택할 건지 정직을 선택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빅데이터는 정직이라는 방향에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매일매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10년이 흐르면, 10년이 지나가면 그 결과는 무섭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짓의 습관을 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직의 습관을 기르시겠습니까? 그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하는지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미션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짓말을 한 사람들, 또 정직을 이룬 사람들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더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말에 비가 오지만 또 여전히 더울 것입니다.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지혜롭게 한 주 사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